예, 안녕하십니까. 1월하고도 24일 일요일 줌 주간 전략회의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큐레이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이 좀 포근하네요. 예, 그러니까 봄날 같습니다. 네. 예. 김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김영호 센터장님 오늘은 뭐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뭐 했을까요? 오랜만에 집에서 네, 산책을 가고 싶었는데 좀 못 가고 홈트를 좀 했습니다. 홈트. 집에 있으니까 살이 너무 쪄서. 홈트. 네. 수동구 트레이닝. 큐레이터는 지금 실시간 방송 중이라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실 걸로 예측이 돼서 저희들끼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전략회의. 제가 먼저 주간 일정 정리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시간 네. 딱 맞춰 들어왔네. 들어오셨습니까? 기가 막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겸둥이. 귀염둥이 서동구입니다. 네. 뿜빠라빠 뿜빠빠.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갈라 그랬는데,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를 빼놓고 가면은 재미가 없지. 잘 오셨습니다. 야. 네. 예 박사의 그 터프한 그 모습이 우리 좀 이따가 저기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오실지도 모르는데 유튜브로. 네,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 주제 따로 준비했더라고.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까 하는 것인데요. 지난주 코스피는 그 와중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1.7%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올랐고요. 환율도 1104원으로 조금 지난 주말 기준으로 조금 올랐고요. 미국은 S&P 기준으로 1.94%, 나스닥이 4% 올랐습니다. 지난주의 시장은 나스닥이 갑이었다. 그전에는 우리 코스피가 갑이었는데 지난주 이제 미국에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기술주가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을 아이러니하게 좀 나타냈어요. 달러 인덱스는 90.21 조금 밀렸고 유가는 뭐 그저 그 자리 52.27. 금값이 많이 하락했네요. 최근에 보니까 지난주에 1.4% 반등했는데도 많이 하락해서 그 금이라는 요즘 금 인기 없는 거 말고 어쨌든 흐름상 차트승만 보면 금도 오를 때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금도 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네, 지난주 뭐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면서 3만 불이 깨졌었죠. 주중에. 그러면서 다시 지금은 실시간으로 32,000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옐런이 한마디 하면서 비트코인이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일정 보면요. 실적하고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4분기 GDP 속보치가 월요일 날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은 4분기 GDP가 28일 목요일 날 나오고 아무래도 미국의 FOMC가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죠. 현지 시간으로 화수 우리는 목요일 날 알게 될 텐데요. FOMC에서 뭐 금리를 웃자겠습니까만은 워낙 지금 뭐 시중금리 테이퍼링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긴장되는 미국 FOMC고요. 세계 폐화 마켓가 당연히 온라인이겠죠. 열리고 기업 실적, 국내 기업도 실적이 속속 발표되고요. 27일이 미국 기업들 주요 실적이 발표되는 날이 좀 중요한 날이네요. 애플, 테슬라, 뭐 페이스북 실적들이 줄줄이 지금 나옵니다. 이번 주 예상 이슈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실세 금리 테이퍼링 이야기. 이번에도 보니까 뭐 연준 관계자들이 발언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FOMC 주목해야 되고요. 북핵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기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내렸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북한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쏘아 올리고 북한과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감이 어쨌든 조금 올라갈 가능성. 요거 조금 이번 주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이제 순리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노이즈도 의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공매도는 이제 3월 16일 날 뭐 물 건너갔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선거를 자주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공매도 제한은 3월 16일 이후에 이제 3개월이냐 6개월이냐가 문제이고 이게 좀 B를 보면 이 연장각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타이틀을 다룬 것처럼 지난주에 있었던 허니문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반등이냐 혹은 조정이냐의 갈림길인데 사실 가려져 있는 적지 않은 좀
변수들이 좀 있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황큐님은 오늘 뭐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금리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미국 10년 금리가 1점이 넘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뭐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것들 우려돼서 그게 반영됐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대로 지금 얘기를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하지 않냐. 바이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니면 폭발적으로 막 쏟아 부어야 될 거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막 걷어들여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관점이고, 지난 그 금요일로 보면 그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신고 지수가 됐잖아요. 신고 지수. S&P라든지 다우라든지 뭐 이런 그 나스닥이라는 신고 지수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가에는 달라붙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뭐 저항을 어디로 봐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꾸로 이제 상당히 저는 또 이러면 또 경계심이 들긴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요시 봐야 되냐 할 때, 내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꼭 시소를 타듯이,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시소 가운데에 누가 앉아서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인들이 그 순매수나 순매도의 힘을 이쪽으로 기울였다 저쪽으로 기울였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유효하다는 관점이라면, 옐런이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환율은 시장에 맡기겠다. 그러면 그 환율에 가장 민감한 게 우리는 외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1,100원에서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 부분이라서 차트 한 딱 3장만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해볼게요. 예, 지난번에 한번 봤던 그런 JP모건 자료인데, 여기에 상단에 있는 부분이 10년에 대한 상관관계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거 빨갛게 보이는 것들 있죠. 가로 세로로 빨갛게 보이는 것들. 이 가로 세로로 빨갛게 보이는 게 지금 US 달러 인덱스예요. 그러면 이거를 뺀 나머지 MSCI 아시아 지수라든지 이머징 마켓 인덱스라든지 S&P 500이라든지 금값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회사치 이런 것들이 다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10년 동안의 평균보다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이 좀 더 상관관계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머징 마켓 인덱스하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들은 각국은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래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빨간 거예요. 빨간 거, 빨갛게 움직이는 거,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얘가 지금 90이잖아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예 박사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거하고 맞물려서 다우지수 움직인 거 보면, 예전에는 좀 뭐 같이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대칭으로 X차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다우지수에 보라색으로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그 그림처럼 지금 여기에 주가지수,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뭐 변수가 26일, 27일 뭐 FOMC가 있고 어떻게 하지만, 옐런이 미리 프리엠프티브라고 그러죠. 선제적으로 말을 표현한 게 환율은 시장에 맡기겠다. 그거는 강세라든지 약세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유화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도 환율이, 아까 우리 시소에서 가운데에 외국인이 있고 그 외국인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환율이 또 위치할 것 같다.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겠지만, 일단 다들 고가를 뚫는 어떤 그런 심정적 흐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뚫은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좀 뭔가 흉내를 내려고 하는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고가라서 이거 신고가인데 여기 달라붙어야 되나 하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환율을 제일 먼저 보겠다, 다른 지표에 앞서서. 그냥 그 정도 시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용은 이거고요. 여기 아까 금 얘기했잖아요. 금. 예.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금 선물을 굳이 네.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보통 달러 인덱스가 환율하고의 움직이면, 그 상관도를 보려고? 그렇죠. 달러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그 자산들하고는 다 마이너스의 관계였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관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같이, 현상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횡보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거를 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게 보통 안전자산이 표현하잖아요, 금을. 그렇죠. 근데 이게 안심자산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은. 안심.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되게 사람들은 나름대로 편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 예. 저도 한 말씀 더 하면은 여기 차트에다가 비트코인을 넣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렇구나. 더 예, 9월 달에 보라색에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달러 약세로 인한 화폐 가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금에 대한 수요 이런 그렇네.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이제 코릴레이션 상관관계를 가져오는 거였는데요. 최근에는 예. 분석 내용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근데- 급락을 하면 우리 시장도 같이 흔들려. 그 관련주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4만 불 넘어가고 막 이런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같이 그냥 올라가고 그 상관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을 지금은 집어넣을 수 없나요? 지금 그 다른 분 얘기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이 뜨면 오케이, 작업을 오케이. 해서 하나 보여주고 예. 안 뜨면 다음 기회라도 내가 꼭 한번 예, 보여줄 수 예, 있도록 네. 아주 아주 재밌는 좋습니다. 포인트예요. 예. 금도 놓고 괜찮아요. 예. 그 비트코인도 금 밑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다. 자기가 하는, 알았어. 자기가 하는 거, 알겠습니다. 다들 자기가 하는 거 아니라고 쉽게들 얘기하네요. 하나 집어넣어봐. 토요일 날 네, 이거 차트는 끝나서 괜찮아요. 시간에 이 자료를 우리가 내가 써먹을게요. 예. 아, 그거 우리는 있어요. 딱 그 감이 오잖아. 네. 저는 업비트에서 그냥 알아서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네. 공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요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예. 황큐님은 뭐 지난주까지는 그냥 뭐 고공행진하니까 굉장히 현기증 나서 앞에 유리창만 열심히 닦겠다 그러시면 오늘은 고가에 좀 달라붙어야 된다는 쪽으로 시각을 좀 트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고가에는 원론적으로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나는 환율을 환율을 본다. 보겠다. 금리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FOMC가 26, 27일에 있으면 음, 환율에 대한 얘기를 지난 20날 옐런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작동을 할 것 같다. 예, 그런 그러나 이제 관점. 옐런 얘기하고도 이제 그 헷갈렸잖아요.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인가 달러를 강제로 가져가겠다는 거야. 뭐야 그랬는데 결국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용인. 얘기인데 지금 시장이 뭐냐? 달러 약세다. 그러니까 예, 약세 예, 예. 기조를 지금은 그냥 그대로 용인. 가더라도 용인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환율 조작 못하도록 이렇게 원론적으로 가겠다. 맞아요. 시장주의자.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긴장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결국은 달러는 약세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 그렇죠. 지금 황큐님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강세로 가고 외국인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씨는 오늘 무슨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앞서서 보면 옐런 말씀도 참 의미가 있는 게 남의 나라는 환율 약세로 하면 조작국이라면 뭐냐 하면 막 조지려고 하는데 자기 나라는 얘기하고 약세되면 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참 모순적이긴 해요. 그래서 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요 내용인데요. 이제 지난주에 요거 같이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중국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아이고. 잠시만요. 화면이 안 보이시죠? 아이고. 왜 네, 이러지? 화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시 켜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심천의 차이넥스트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의 최근 올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음, 예, 생각이 아직 들어서 공유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잠시만요. 음. 아유, 갑자기 뭐 이렇게 화면이 확 넘어가서 죄송해요. 바로 좀 할게요. 예. 네, 보이시죠? 잘 네. 나옵니다. 네. 예, 예. 그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 게 여기 이제 좀 차트가 겹쳐서 보이는데 밑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중국 본토 지수를 의미하는 CSI 300이라고 하는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최근 1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드리는 거고 빨간색은 이제 그 중국 펀드 중에 이제 액티브 펀드 잘하는 걸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JP 모간 앞서 소개해주신 장표에도 있지만 JP 모간이 중국에다가도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MSCI 차이나를 BM으로 하는 펀드가 하나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여기 이제 파란색하고 녹색이 좀 겹쳐서 보이는 게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ETF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도 그렇고 연초간 핫한 것 중에 우리나라도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뭐 전기차 2차 전지 ETF가 있는데 중국도 2차 전지 그 ETF가 있어요. 국내 상장된 게 타이거께 있는데 저는 너무 그렇게 섹터로만 압축해서 보시기보다는 차이넥스트라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분산하는 게 괜찮은데 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그러냐면 작년 이게 1월 달에서 한 7월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시는 대로. 급등하고 나서 잠깐 7, 8, 9월 달 쉬다가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다시 움직이냐면 아까 그 황큐님 환율 보이셨잖아요. 예, 달러 약세 확 전환되면서 다시 EM 쪽으로 이제 연말 연초에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해 추세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다시금 좀 이제 과거의 그 저항을 뚫고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차이넥스트는 상징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지수가 나온 지는 2009년이었으니까 벌써 한 12년 된 오래된 지수긴 합니다만 얘들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국무원에서 발표한 7대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총 종목 수는 500종목이 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 CATL 같은 그 배터리 종목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환경보호, 정보기술, 바이오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제가 앞서 연초에 말씀드린 게 올해 갈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관련된 이런 테마들이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또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 분쟁이 여전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약간 내수 관련된 포커스된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이넥스트에 구성되는 종목들이 딱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미국과 맞서서 지금 그 자국 내수 산업을 육성해야 되면서도 필수적인 산업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선진국을 많이 보고 계신데 마침 중국이 그렇다고 뭐 선진국 대비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먼저 오늘. 여기 질문. 네네. 네. 지금 그 CSI 300 보면 이게 네. 중국을 대표하는 300개의 지수가 들어가 있는 시큐리티 인덱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 지금 1년치 차트를 보는 건데 그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 35% 오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5%.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현격하게 안 올랐다라고 봐야 되는 시각이 맞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재밌는 거는 뭐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나 그렇죠. 이런 데와 비해서. 지난주 아마 황큐님 보이셨던 차트를 전 되게 좀 의미 있게 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올라왔다고 네. 하지만 평균 장기 평균을 놓고 보면 그렇게 오른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처럼 작년에 그 음. 코로나 때 보시면은 중국이 미국이나 이런 그 선진국보다 안 터졌다라는 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작년 3, 4월 달. 알겠습니다. 네. 질문. 예.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차이넥스트라는 게 지금 삼성이랑 한화에서 상품이 있다는데 이게 펀드예요? ETF예요? 이 ETF입니다. 이름이 여기 삼성은 코덱스 심천 차이넥스트라고 돼 있고 네. 한화는 아리랑 심천 차이넥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아, ETF구나. ETF로 쉽게 거래가 되시고요. 네. 여기 위에 이제 한화 차이나라고 해놓은 게 요새 그 해외 펀드 직수입해서 재간접 펀드라고 하는데요. 실제 JP모간에서 운영하는 펀드를 껍데기를 한화에서 씌워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 됩니다. 아, 되게 그렇구나. 잘하고 있어가지고 좀 같이 소개를 드렸어요. 한화는 그러니까 이제 아리랑이구나, 그게. 네, 이름이 이제 브랜드 이름. 이름이 아리랑이에요. 아, 그렇군요. 미국에서 아크가 유명하다 이런 것처럼 한국은 이제 코덱스랑 타이거가 그렇죠. 유명한데 미래가 타이거고 네, 하나는 미래가 타이거고 아리랑이고. 삼성이 코덱스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이 코덱스인 것처럼. 네. 맞습니다. 아, 좋네요. 중국 올해 주목해야 되는 섹터예요. 중국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맞습니다. 중국 시장은 잠깐 여기 네. 이거 약간 여담인데 지금 하나, 아리랑, 심천, 차이넥스트, 증권 상장 지수, 투자 신탁, 주식 파생에 합성하면 이게 이름인데 종목 이름 너무 길지 않아? 이거 보통 줄여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게 우리 그 ETF 이름들의 문제거든. 아리랑 심천 차이넥스트지 뭐. 예, 여기 그냥 한글로 네. 심천 차이넥스 치면 깔끔한데요. 요게 네. 그 창에다가 심천까지 치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케이, 위에는 알았어. 차이넥스트가 영어고 밑에는 차이넥스트가 우리말로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도해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크거든요. 네, 막상 그래서 뭐 둘이 똑같은 거긴 한데 이게 설정액이 좀 달라요. 삼성 게 좀 더 크고 한화가 좀 이렇게 작은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거래량이라든가 규모가 좀 큰 ETF를 택하는 게 조금은 거래 편의성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보시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이 조금은 크다. 네.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로 가야 된다. 왜? 왜 하나로 가야 되죠? 이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말씀을 그 제가 바로 못 유명하신 분이 드리지만 여기 여기 빨간색 보시면은 액티브 펀드도 되게 잘하고 JP도 제휴돼 있고 하나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예. 김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로 가야 된다. 네. 그럼요. 김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공유 알겠습니다. 공유 꺼주시고요. 아우 네. 좋은 중국에 대한 원점 좋습니다. 예, 석규님. 예. 지난주에 우리가 뭐 금요일 날 2%, 월요일 날 2% 엄청 흔들어대고 저는 사실 지난주는 우리 회의할 때 말씀드렸겠지만 주중반까지는 좀 조정, 주중반 이후에 반등 생각했는데 화요일부터 굉장히 빠르게 반등이 왔고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결국 올랐고 이번 네. 주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아주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자랑 같지만 지난주에 핫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LG전자.
그리고 그 우주항공 뭐 관련해서는 LIG 넥스1 음. 그거를 우리 그 예 박사 진행하는 프로에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우리 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 하니까 그 길을 제가 받아갖고 종목도 이제 피킹을 잘하는구나. 야, 회식 그런- 한번 회식 한번 해야겠네. 아이 그럼요. 조만간에 우리 여기 그래요. 풀리면 설 전이든 후든 한번 하면 좋겠고 네. 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 뭐 전략과 또는 관심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큰 고비를 넘겼다. 먼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공유해 주세요. 예, 코스피 주봉의 모습이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입니다. 이제 뭐 거침없이 이제 10주 연속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우리가 이제 이걸 기술적 용어상에서 블로프 현상이라는 거를 사실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이러한 모습이 이제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주봉상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거의 비슷한 거래량으로 윗꼬리, 저항꼬리 달리면서 위아래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힘이 엄청 세가지고 이번 주도 지난주죠. 지난주도 이렇게 만약에 음봉으로 했으면은 시장은 무조건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보는 그런 어떤 게 아니었느냐라고도 예상을 하는데 그 떨어지는 힘을 지난주에 이렇게 막아줬다라는 거 이게 엄청난 저는 힘이라고 봐요. 그래서 큰 고비를 넘겼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번 주는 뭐 아까 우리가 예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뭐 FOMC다 만기다 저 실적 발표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이번 주도 뭐 음봉인지 양봉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심으로는 양봉을 기대하면서 지지의 꼬리와 저항의 꼬리가 달리는 옆으로 이렇게 좀 더 횡보해 주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밴드는 한 뭐 3,185포인트 그리고 하단으로는 3,114포인트 정도 이렇게 뭐 염두에 두시면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하단부에 오면 매수, 상단부에 오면 좀 비중을 줄여놓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니까 3주째 이제 옆으로 이거는 들어넣었어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지난주에 거래가 증가를 해주면서 이 10주선까지 밀렸지만 5주선을 올라갔고 그리고 그 전주에 이렇게 음봉이었는데 거래는 감소됐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닥은 의외로 다소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결국은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더 밑에서 받겠다는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냐. 꼬리도 더 훨씬 길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은 요 995포인트를 단숨에 돌파는 못 해주겠지만 뭐 990에서부터 요 밑에 하단부 이 꼬리가 아닌 지난 그 저점 음봉이었던 자리에 이 종가 라인 964에서 뭐 또는 뭐 970 정도를 고점으로 저점으로 두면서 연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지난주에 네. 질문 있나요? 네, 혹시 뭐 그 외인들 순매수 동향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지금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랬어? 이거 화면 안 보이나요 이거 지금? 오. 그랬어, 잘했어. 네. 짜고 나도 가끔 비슷한 생각하는 거야. 뭐야? 네. 그래서 네. 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저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 18일부터 22일까지 매수한 주요 한 10개 종목들을 이렇게 봤는데 화면 확대해 주세요. 이 흐름이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봅시다. 네, 내가 지금 시간이 딱 30분에 끝내야 되잖아.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저 파워포인트를 못 다루면서 시간 없다 그러지 마시고 밑에 네. 야, 밑에 아래쪽에 보면 아래쪽에 그 아래 그렇죠. 더 오른쪽으로 하면 하나 더 바로 오른쪽 좀 더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그걸 누르십시오. 슬라이드 쇼. 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보여줘요. 아니 전체 화면이 보여져? 그게 나요. 예, 전체 화면이 이게 나요? 네네네. 발표전 자, 그래서 여기 이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메이저를 중심으로 탑티어를 공략을 한다.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것은
IT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에서 소재단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관 애들들은 여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가 외국인 정도만 사는 거지 기관 애들들은 그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모멘텀 플레이,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 뭐 네이버도 빅히트와의 그런 거, 그리고 또 SK 케미칼,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그 CMO 얘기, 뭐 SKC 동박 부분에서 뭐 그런 거, LG 이노텍이라든가 대우건설 요런 것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기관 애들들이 순매도를 하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궁여지책으로 업종 내에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의 수익률 게임에는 동참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 보면요, 역시 외국인들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시즌이라든가 뭐 요런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얘네들이 또 낙폭이 컸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세 잡고 가는 것들은 유진테크 정도, 그리고 또 일부 뭐 덕산테코피아라든가 RFHIC 같은 요런 것들을 입질하는 정도, 요런 거고, 그나마 이제 지금 뭔가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들은 낙폭이 좀 컸거나 안 움직였던 것들을 종목을 피킹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은 NHN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충분히 한 3, 4개월 이상 쉬어주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 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어떠한 뭐 시장을 끌고 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뭐 세트레가이 같은 종목도 막 주소 담고 있는 모습이고, SM이라든가 키스트라든가 YG엔터라든가 CJENM 또는 스튜디오 드래곤 요런 쪽들로 뭐 막 게임 엔터 뭐 컨텐츠 요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모멘텀 있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냐, 요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철저하게 기관들의 경우 종목별 차별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은 관심 있게 보려면 최소한도 이 실적이 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분위기를 타는 쪽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이번 주. 코스닥, 이번 주 이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요거가 좀 의미 있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좀 조정을 보였던 뭐 상하프론테크 요 정도가 코스닥 쪽에서는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또 3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으쌰하고 올라갔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제 호텔 신라도 뭔가 분위기를 지금 땡기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HTT 보시는 건가요? 예, 요쪽도 좀 네.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화면을 좀 바꿔주십시오. 이게 화면 바뀐 건데 이거? 지금 PPT? 예. 오케이. 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고, 유진테크는 우리 멋지게 잘 수익 실현 잘 했으니까 다음 파스로다가 접근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유 꺼주십시오. 그러게요. 우리가 조정받는데 사실은 그 진폭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난번에 3,250까지 갔었죠. 거의 뭐 올해의 사실 올해 증권사의 목표치가 3,200, 3,300이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이게 또 가격 조정을 받으면 뭐 2,800, 7,800도 훅 갈 수 있다는 거였는데 3,000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막아줬다. 거기에는 이제 공매도를 또 어쨌든 간에 연장하는 것도 개인들이 그 전에 공매도 때문에 사실 그 전에 한번 확 당겼다가 빠져나갈 가능성들이 있었는데 공매도를 연장하는 것도 뭐 사실은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 개인들에게 뭐 그 수급 효과는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전략 좋은데요, 석규님.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이 밴드에서 좀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약간 그렇죠. 그 밴드 네. 전략을 그죠? 백스박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그렇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황큐님이나 우리 김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특별한 거 아까 외국인을 물어본 이유가 똑같이 외인들의 순매수라는 거는 얼마나 팔고 얼마나 사는지 모르지만 포지션에 얼마를 더 담았냐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장 규모가 시총 규모가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차이가 한 6, 7배가 차이 나는데 순매수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런 거예요. 코스닥 쪽의 순매수 규모를 굉장히 크게 봤어요, 나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순매수 하고 있냐보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느낌이 있어서 한번 아까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거였어요. 네. 네. 저도 뭐 일단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배당금 지급되는 시점 해서 뭐 달러 나가면서 환율 움직이고 많이 그랬잖아요. 매년 보시면. 그래서 그 전까지 이번에 조정받을 때 위기도 좀 잘 넘었다 보니까 조금은 저도 아까 그런 밴드에서 움직이는 경향들 좀 더 너무 뭐 이렇게 걱정 안 하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다행히 생각하고요. 연초에 뭐 친환경 테마라든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들 아마 서 박사님이나 그 대표님 대비 저는 조금 호흡이 긴 상품들을 좀 소개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유, 좋습니다. 아주.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 회의를 하면서 또 정리가 좀 이번 한 주 흐름이 정리가 되고 우리 또 네. 소피님 방송하시는데 좋은 자료들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주고 네. 네네. 또 회원들도 또 많이 오시고 네. 네. 조만간 네. 회식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고 수익 내시고 1월 24일 일요일 줌 라이브 주간 전략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